안녕하세요, 직투입니다. 비트코인 시황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먼저 비트코인이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5% 정도 급격하게 하락 중이죠. 나스닥이 하루에 5%나 빠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.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. 어제는 나스닥이 반대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해줬었는데 이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었죠. 코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스닥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을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특히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많이 죽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떠나 있고 세력들이 선물 위주로 장을 움직이던 이러한 박스권 횡보장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나스닥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도 분명히 이번 하락장에서 약 39K를 중심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세력들의 매수가 있었던 것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세력들의 평단도 아마 39K일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런데 이들이 다시 팔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이 나올 때마다 같이 매도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제가 최근에 본 글래스노드 온체인 데이터 보고서들을 보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였습니다. 따라서 최근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세력과 지금 팔고 있는 세력은 다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자들도 있고 반대로 이 나스닥 주식시장에 따라서 또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매도하는 물량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단 매매 같은 경우엔 저번에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노리고 매수했다가 그 후 하락이 나온 뒤에 다시 본절로 올라가 주면서 거의 모든 물량을 다 탈출을 시켰었고요. 그런데 다만 오늘의 좋은 상승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려서 선물 매매를 조금 들어가 봤었는데 이것도 방금의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만큼 반등했을 때 전액 매도를 했습니다. 현물은 여전히 업비트에 여러 잡 코인들 위주로 가지고 있고요. 선물은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2배에서 3배 정도를 쓰는데 그만큼 하락했을 때 손실도 크고 청산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. 매도를 한 이유는 이러한 작은 평행 채널의 지지선이 강하게 뚫렸기 때문이고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2년에 코인 시장에 대한 저의 전망,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공유 드렸었는데 오늘 거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이렇게 큰 평행 채널이 있고 가장 보수적인 방법은 이 평행 채널의 중단인 50에서 51K까지 올라와서 지지 받아줄 때 매수해서 추가 상승 노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지금은 아직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박스권 구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, 두 번째 매수 포인트가 바로 이 초록색 이 큰 평행 채널의 하단이었습니다. 해당 평행 채널의 하단을 두 가지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 가능한 하단 부근은 34.7에서 34.3K 구간이고요. 두 번째로는 33에서 32.2K까지도 채널 하단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제가 여기에 메모를 두 가지 써놨는데요.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키웠습니다. 먼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위치해 있는 이 구간, 즉 작은 평행 채널의 하단은 뚫렸지만 아직 큰 평행 채널의 하단까지는 오지 않은 이 중간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은 채널 하단을 잠깐 뚫었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 페이크 하락일 수도 있으나 반면에 쭉 내리는 장대 양봉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선 매수를 하지 않고 차라리 페이크였다면 다시 올라와서 이 지지선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버텨줄 때 추가 상승을 노리고 여기서 사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. 반면에 정말로 이것이 큰 하락의 시작점이 돼서 더 내린다면 여기 표시한 이 초록색 구간들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. 여기서 노리는 건 평행 채널의 하단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,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검은색 중장기 지지선 부근이 이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마지막 시나리오가 이러한 지지선마저 뚫리고 2만 달러 부근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였죠. 2만 달러에서 더 아래 16,000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.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거의 초장대 음봉으로 쭉 미친 듯이 내려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
여기가 뚫릴 때 쭉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탑로스를 조금 짧게 잡고 매수 들어가 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주울 때는 아무래도 쭉 내려갈 때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선물보다는 현물 위주로 사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낫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요즘 장세가 이렇게 횡보 박스권 구간이고 변동성이 위아래로 작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잘 안 나오고요. 따라서 단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장세라고 말씀은 드리는데, 이 단타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특히 요즘 같은 장에 선물로 고배율을 하면 몇 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5배에서 10배를 한다고 하면 내 수익률도 이만큼 늘어나지만 손실률도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 시드가 반토막이 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크게 좀 접근하시고 매매 횟수를 좀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비트코인이 요즘 나스닥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변동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매매 횟수를 늘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이런 관점 참고하셔서 이런 지지선들, 그리고 이러한 구간들, 그리고 여기서는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게 쫙 뚫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가시길 바라겠고, 여기서 튕겨져 나올 때 이 지지받는 모양,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지 여부를 보고 진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굉장히 크게 봤을 때 이 구간이 중장기 관점에서도 중요한 지지 구간이거든요. 그만큼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.